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네, 코스피 지수 오늘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코스피 상승은 거래량의 증가, 그리고 거래 대금의 감소, 이런 특징으로 인해서 점점 무게중심이 큰 종목에서 작은 종목으로 가고 있다. 이건 분명합니다. 삼성전자 안 내리던데요? 하지만 네, 가고 있습니다. 카카오 많이 올랐는데 네이버 계속 오르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걔네들 덩치를 보면 그 종목을 계속 일으켜 세울 만한 그런 어떤 에너지는 점점 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그것도 합이 맞아야 올라가는 건데 지금 연기금에서 계속 팔고 있기 때문에 그 종목들을 그러면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매수자는 계속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매도를 뚜렷하게 하고 있습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 의지를 보고 그러면 기다리면 계속 더 낮은 가격에 살 수 있겠네? 라고 한풀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이 의지라는 게 주가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이 급해지는 사람이 많을수록 가파르게 오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주가 고점을 누가 만드느냐라고 보면 최고점은 결국 개인이 만듭니다. 급해진 개인들이 사면서.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엇박자로 인해서 대형주에서는 에너지가 부족하다. 그러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고 다시 지수가 올라가는 일이 가능성이 조금 떨어지고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지수가 고점을 갱신을 했는데 삼성전자가 96,800원을 넘어갈 수 있느냐? 없을 것이다. 그러면 지수가 신고가를 가는데 삼성전자는 신고가가 아니다. 주도주의 교체라는 신호가 더 이것만큼 분명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항상 그렇습니다. 저거 오르고 나서야 저거 살려고 했는데 이런 거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하실 텐데 사놓고 기다리는 거 언제 올라갈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해서 기다리는 거 외에는 평범한 투자자들이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도 이렇습니다. 여기서 삼성전자가 급등 패턴으로 진입을 합니다. 급등 패턴 가면 많이 오른다던데 내리면 조금 더 싸지면 사야지 하다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 여기서는 이제 이걸 봤기 때문에 못 삽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로 수익 내는 사람들은 딱 두 종류입니다. 첫 번째, 바닥에서 오랫동안 고생한 사람들. 두 번째, 신규 투자자, 초심자의 행운으로 가격이 높고 낮고 이런 거를 아예 모르는 사람들. 삼성전자 좋다들 하고 사버리는 겁니다. 올라가네? 예, 요 두 부류만 수익을 낼 수 있다. 예, 그게 이제 시장이 좋기 때문에 그나마 이 두 부류가 수익을 내는 건데, 어쨌든 두 번째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평범한 투자자들은 나름 불안하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 대한 공부도 하시고, 이미 재미없는 저의 유튜브 방송을 보신다는 자체가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안하니까 공부도 해보고 하다 보면 주가가 비싸다 싸다 정도는 이제 알 수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비싼 종목을 산다? 거의 못합니다. 그러면 싼 종목을 살 수밖에 없는데 싼 종목 사면 또 기다리는 것 때문에 못하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시장이 좋으면 그나마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즉 지금 정리를 하자면 거래량 증가하고 거래대금 감소하니까 거래 대금에 영향을 크게 끼치는 대형주보다는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보다는 거래량에 영향을 끼치는 중소형주에 더 관심을 보이는 시기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코스닥은 다소 부진합니다. 의미 있는 상승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상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도주가 지금 이미 바뀌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왜냐면 지수가 이렇게 에너지가 붙어야 되는 자리에서 붙지 못했다는 것은 주도주가 힘이 없다라는 거고 주도주가 힘이 없는 상태에서 나머지 종목들이 양호했다면 이 비중이 낮은 종목들이 계속 오르면서 비중이 커지고 비중이 컸던 종목이 정체되어 있으면서 비중이 작아지고 이러면서 이제 이 나머지
종목들만으로 지수가 들어 올려지는 그 시점이 되면 잘 달릴 수 있을 거다. 근데 당장은 아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결국은 가치로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다. 그럼 걔네들이 죽고 진짜 알짜들이 올라가는 과정, 그 교차가 되는 과정에서는 지수가 상승하기 힘들다. 지금이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보유한 종목들 보고 다음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제가 지금 시간이 11시 53분인데 오늘 좀 일정이 많아가지고 외부에서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거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 자식이 팔았을까 안 팔았을까 이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녹화를 했는데 일단 뭐 저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타짜에 보면 난 딴 돈의 반만 가져가. 그럼 저는 뭐냐면 2배 되면 반, 2배만 먹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세로 내일 시장을 맞이하면 아마도 100%가 넘어갈 것 같은데 그러면 팔아야 될 것 같습니다. 팔 거고 근데 특징이 있다면 요 봉이 긴 거는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고 에너지를 많이 소진한 거고 봉이 짧은 것은 에너지가 남아있다. 세다. 에너지가 굉장히 세다.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갭, 20강 보시면 요 갭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의지, 요거 깨기 전까지는 상승의 의지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아마 더 갈 것 같기는 한데 더 갈 것 같기는 하지만 저는 뭐 2배만 먹으면 판다 이거니까 내일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내일 정리하면 수익이 1000만원인데 요걸로 건조기 삼성생명에서 하지 못했던 건조기를 한 대 사고 그리고 뭐 삼성생명 상황 보고 삼성생명 손해만큼 좀 정리하고 다시 사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거는 어쨌든 같이 수익을 못 낸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다음날 바로 이런 반응이 와버려가지고 그리고 제가 매수한 가격 이하를 주지 않았으니까 그럼 제가 거봐라 제가 사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왜냐면 제가 사라고 말씀드리는 가격은 제가 산 것보다 밑에서 사세요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걸 여러분들께 뭔가 좋은 종목이 아니지 오르는 종목을 들여가지고 수익을 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종목이다. 그러면 결국은 자랑밖에 안 되는 건데 남의 자랑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내일 팔면 팔았다고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NHN벅스 NHN벅스는 이제 요 수렴을 끝내고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거래량이 실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방향이 진짠지 가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약한 방향이라 하더라도 요거 타고 올라가는 형태의 흐름이 될 거고 강한 반응이면 이제 여기서 사실 보면 단기 고점들을 다 요렇게 앞두고 있는데 요거 거래량 터지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매집형의 거래에서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정석적인 흐름이다. 얘가 이 고점을 돌파를 하고 나면 좀 탄력을 받을 것이다. 뭐 요렇게 그 시기가 온 게 아닌가. 뭐 기술적인 분석뿐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다른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저평가되어 있고 뭐 이런 거 알론 머스크가 비트코인 하나 올려가지고 비트코인 난리가 났듯이 트위트에 NHN벅스 이런 거 하나 써주면 좋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건 이제 농담이고 그냥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 수렴하고 반등하는 이 방향을 정한 타이밍이 매집형 거래 이후에 한 달이다. 굉장히 정석적이다. 그럼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어디서 그런 근거를 찾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
KTH를 보시면 됩니다. 이 종목이 왜 이렇게 올랐습니까? 예, KTH가 뭐 하는 회사냐면, 이게 KT 자회사로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 목소리 갈라졌는데, 이 회사가 그 영화 저작권을 가장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옛날 이야기긴 한데, 영화 저작권을 많이 갖고 있고, 그 저작권을 기반으로 수익이 좋아지고 있는 회사다. 그러면 이 영화 저작권 1위다. 근데 왜 최근에 이렇게 관심을 받느냐? 뭐 빅히트 상장하고, 그리고 뭐 애플카의 어떤 역량, 뭐 이런 부분들이 컨텐츠에 대한 어떤 인식을 바꿔놓고 있다. 그리고 컨텐츠가 돈이 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 KTH의 상승이 아주 설명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영화 저작권 1위가 이 회사인데, 음원 확보는 어디가 1위냐? 당연히 멜론이겠지. 아니면 뭐 지니? 요런 건데 알고 보니까 NHN 복수. 뭐 이렇게 돼서 이제 반응이 올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 종목도 보면 요 거래가 이제 빵 터지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 이전의 차트들은 눈에 들어오진 않지만, 여기서 보면 매집형 거래가 있었고 한 달 이후에 이렇게 상승을 한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살짝 뭐 단기 흐름은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살짝 기대를 보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액트는 이제 작년 실적이 나왔습니다. 자, 영업 손실이 1분기에 땡땡, 2분기에 21 마이너스, 3분기 14 마이너스, 그리고 총 합쳐서 41억 8,800 정도 되는데, 그러면 35억이니까 한 6에서 7억 정도의 손실이 났다. 그러면 2분기나 3분기, 4분기까지 와서 점점 개선이 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단기 순손실이 62억, 그러면 3분기까지 단기 순손실이 55억, 마이너스 7억이다. 뭐 이전에 비해서 선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월은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났을 거고, 2월, 3월도 뭐 흑자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면 이제 내년 1분기부터는 흑자 전환, 코로나 후유증을 벗어나고, 그리고 뭐 재고 쌓아가지고 실적 만들고 이런 회사들도 많은데 굉장히 투명하게 회계를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반응, 아니 대우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신금속. 영신금속은 오늘 소폭 반등을 했습니다. 특별한 부분은 없는데, 영신금속 보니까 생각나는데, 키움증권이 조금 팔고 있다, 뭐 이 정도. 그리고 아까 설명 안 드린 거, 이화전기에서 제가 주식을 시작한 이래로 이렇게 키움증권 매도가, 순매도량이 많았던 종목이 있었을까? 거의 뭐 키움증권에서 1000만 주 이상 나갔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큰 것뿐만이 아니라 개인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뭐 요런 거 아까 말씀을 드려야지 했다가 빼먹은 게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시 영신금속으로 돌아와서 오늘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6시 30분에 김천 구미역으로 가가지고 출발을 해서 김천 구미역에서 SRT를 타고 지제역으로 갑니다. 지제역으로 가서 택시를 타고 평택지원으로 가서 10시 20분에 있는 신문기일, 그러니까 재판을 하고, 그 전에 변호사님 만나 뵙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재판이 끝나니까 10시 40분이 채 안 됐습니다. 20분도 안 되는 시간을 위해서 거의 뭐 4시간을 쓰고 갔다가,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준비하는 다른 사업이 있어가지고 신설법인 통장 개설하러 이제 법인을 경기도 군포시에다가 하나 설립을 했습니다. 거기 갔다가 또 이제 우리 그 설립 멤버들 만나 뵙고, 그리고 다시 집에 오니까 쭉 해서 뭐 요 반대 형태로 또 집에 오니까 11시 30분. 그래서 밖에서 오늘 굉장히 좀 오래 있었습니다. 17시간을 있었는데, 내일 제가 또 11시에 광주를 가야 돼가지고 2시간 반이 걸리는데, 이게 제가 있는 곳하고 광주하고는 이 대중교통이 대중교통이 불편해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해서 가야 되는데, 이제 며칠 월요일부터 계속 강행군이어서 약간 체력적으로 좀 부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어쨌든 요 10분, 15분 동안 있었던 요거에 대해서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요지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주주인 걸 증명만 하면 되는데 증명할 방법이 잘못됐다, 뭐 요런 주장이고, 뭐 주주인 걸 증명만 하면 되지만 그래 좋다, 뭐 지난번에 치졸하게 뭐 그렇게 한 것처럼 또 그래 보내줄게, 뭐 요런 겁니다. 그 소유자 증명서라는 게 있는데 그거 발급받아서 보내주는 걸로 그렇게 할 거고, 또 판사님이 뭐 다 잘 아시고 계시고, 그거 우리나라 판사라고 하면 거의 공부로는 정점에 계신 분들이니까 두뇌가 아주 남다를 겁니다. 그래서 뭐 사건을 잠깐만 보시더라도 잘 이해를 하실 거고, 그러면 이 사건이 주주가 주주 명부를 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뭐 이유를 갖다 대기가 어렵습니다. 줘야 됩니다. 주주가 주주 명부 달라 그러면 줘야 되는데, 이걸 안 줘서 재판을 한다는 자체가 이미 권리를 짓밟히고 있는 거다. 도대체 개인 투자자들이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만으로 왜 이렇게 난리가 나는 것이냐? 얼마나 잘못된 게 뿌리 깊게 박혀 있으면 이렇게 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굉장히 좀 씁쓸합니다. 그리고 이게 개인 투자자들의 문제도 있는데, 뭐 단타 매매를 하면서 주주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모습조차도 보여주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또 물론 뭐 오늘 샀는데 내일 급등하면 팔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단타 말고 장갑 먹고 나가야지, 이런 거. 그리고 닥쳐야 하는 거. 과거에 이제 상장 폐지 유예 기간이 없었을 때는 굉장히 주주 운동이 활발했습니다. 왜? 당장 내 재산이 다 날아갈 것 같으니까. 근데 이거 유예 기간, 1년 유예 기간 주고 나서 그런 주주 운동이나 소송 같은 게 많이 줄었습니다. 뭐 당장 급하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닥쳐가지고 뭘 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액트를 예방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주주 운동을 해가지고 성과를 낸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신금속 지금 뭐 특별히 문제 없지 않느냐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대로 전기차 시대로 바뀌면 이 회사는 지금보다 훨씬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아마 망할 겁니다. 한 5년 정도 있으면. 그래서 그거를 좀 예방을 해보자 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 주주로서 어떤 권리 행사를 하는 게 이렇게까지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주장을 하는 게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는 것이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영신금속 관련 언급을 할 때 제가 여러분들께 저를 위해서 의결권을 행사를 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까? 제가 무슨 의안을 올렸고 이런 것도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냥 주주로서 권리 행사하는 게 우리 권리를 찾는 거다라고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에 하나 제가 그런 얘기를 했다면 뭐 잠이 와서 헛소리를 했거나 말실수를 했거나 아무튼 그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정확하게 부정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이익에 최선이 되는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또 이게 뭐 사전에 뭐 권유 행위를 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또 주장을 하고 있던데, 아니 그 공시 하나 제대로 못 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자본시장법 위반한, 명백히 위반한 사람들이 공시 제도를 무너뜨려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왜 자기 눈에 대드포를 못 부르고 티끌만 모르는지. 그만큼 소액 주주들이 이런 권리 행사하는 자체가 꼴같았다는 겁니다. 예. 뭐 당연히 그런 건 또 못 참지 않습니까, 사실? 네, 그래서 계속 해 나가는 거고,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주주 운동을 할 때 안팎에서 문제가 되는 거. 단타. 너네들 단타 치고 나갈 거잖아. 요런 인식부터 해서 우리 내부에서도 싸워야 되고 또 외부에서도 싸워야 되고, 예, 그러면서도 이 쉽지 않은 길에서 정말 힘이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세상에 좋은 사람이 많습니까? 나쁜 사람이 많습니까? 참 치이다 보면 나쁜 사람이 많은 것 같지만 그래도 좋은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좋은 취지로 이런 주주운동을 한다 그러면 말없이 응원하고, 그리고 실제 주주총회 때 보면 정말 모르는 분들이 의결권을 보내오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분들은 정말 좋은 뜻으로 저 친구가 움직이고 있구나, 이거 하나로 내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 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몇 명만 자기 편이지 아무도 자기 편 아닙니다. 근데 좋은 일을 하면 좋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 편이 됩니다. 세상에 나쁜 사람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기 남편 죽이는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근데 좋은 분들도 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쁜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 응징을 해 나가야 이제 좋은 사회가 구축이 되는 거고 주식시장이 정화가 되는 건데, 뭐 그런 얘기까지 하면 지가 뭐 잘났다고 뭐 이런 소리까지 나오니까, 예, 그런 것까지 뭐 거창하게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어쨌든 불이익을 보고는 참지 말자,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좋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하면 결국은 성공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요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뭐 저의 저작물에 대해서 훼손을 하는 거에 대해서 뭐 별건 아니지만 저는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하지만, 오늘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주장이, 제가 글을 쓰고 이랬을 때는 어떤 글을 통해서 권유 행사를 뭐 미리 했다 이런 식으로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했는데, 제 이거 자본시장법 위반한 거 아닌가요? 제 유튜브로 사전에 권유 행위 하는 것 같은데요? 근거 없이 그냥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변호사들 요즘 이렇게까지 좀 함량 미달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법리를 따질 때는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찾아봤자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런 수고를 조금 더 주기 위해서 제가 제 저작물에서 영신금속을 다뤘던 그 내용들 제목하고, 제가 이제 편의를 드리려고 그 시간 눌러서 보시게 할 수 있는 그 내용들 다 지우겠습니다. 다 보고 찾으라고. 예, 뭐 찾아봤자 없겠지만, 예, 아무튼 그렇게 하실 거니까 그거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러면 댓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천부터 찍고, 네,
뭐 속이 시커멓길래 저 모양으로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좀 매매는 글쎄 지금 영신금속 가치로 따지면 뭐 요 가격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지켜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일단 뭐 주주총회 결과 나오고 나서 뭐 제가 사회이사라도 된다면 그러면 지금보다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견제를 해야 해먹는 것도 적당히 해먹지.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가격은 모르겠지만 뭐 주총 이후에 한번 판단을 다시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액트 말씀드릴 때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주주운동을 할 때 최대 주주의 리스크를 해소를 하면 한 3,000원 정도는 적정 가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소가 된 다음에는 4,000원 정도가 적정 가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유양 DNU 인수하고 이러면서 적정 가격이 5,000원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영신금속은 지금 말씀을 드리면 적정 주가가 한 3,50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적정 주가에 사는데 이 주주운동이 실패를 할 경우에 이 회사가 결국 나중에 전기차 시대에 대응을 하지 못할 리스크가 존재를 하는데 그러면 요 가격은 약간 매력이 크진 않다. 왜냐면 뭐 투자해서 좋은 종목들도 많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말씀드리면 좀 보류를 합시다. 그리고 주주총회 이후에 다시 판단을 해봅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꼭 참여를 하셔야 되는데 뭐 제 생각에는 전자투표 안 할 것 같은데 뭐 개인 투자자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들입니다. 물론 제가 제안하는 안건 그리고 회사 측에서 제안하는 안건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익이 되는 그런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마 전자투표는 안 하지 않을까. 못할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조금 권리 행사 하시는데 좀 힘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 부정적, 그러게 말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권리 행사하는 게 이 주식 시장에서 얼마나 좋은 일인데 자기들한테 피해가 된다고 이렇게 선동을 하고 있는 거. 예, 관계자라고 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몇 명 안 되니까. 예. 뭐, 맞습니다. 들어가서 얼마나 제가 들어가면 안 되는 상황이면 저렇게까지 할 건지. 예, 딱 보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축하드립니다. 예, 근데 이거는 뭐, 어쨌든 제가 사서 보여드리긴 했지만, 제가 말씀드린 가격, 제가 산 가격보다는 아래서 사시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그 가격이 안 왔기 때문에, 뭐, 제가 뭐, 권해서 사신 건 아닌 거고, 그래서 뭐, 제가 뭐, 감사를 받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익 내셨으니까 축하드리는 거고, 예, 권리 행사 어떤 종목이든, 뭐, 영신금속뿐만이 아니라 어떤 종목이든 권리 행사 꼭 하셔야 됩니다. 예. 조금씩 사시는 거, 어쨌든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영신금속에서 표면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도둑이 발저리는 거 보면 뭐 뻔하지 않습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렌트카는 좀 영향을 덜 받았으니까 실적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것도 여행과 관련된 영역이니까 예, 레드캡 투어의 어떤 성과는 다른 여행사들과 비교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예, 꼭 뭐 모든 종목에서 권리 행사 할 수 있으면 다 하셔야 됩니다. 네. 예, 이게 참 이 한국 사회 부조리와 병폐, 여러분들 지금 언론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대기업이 뭐 되게 악덕이고 뭐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고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데 기업 운영하는 거 보면 대기업들은 양반입니다. 뭐 만약에 뭘 해먹는다라고 하더라도
뭐 삼성전자 시총 500조짜리에서 한 100억 해먹는다. 해먹지도 않겠지만 100억을 이렇게 해먹었다. 주주들한테 뭐 얼마나 피해가 가겠습니까? 근데 400억짜리 회사에서 100억을 해먹는다. 이건 완전 도둑 아닙니까? 뭐 비교를 하자면. 예, 그래서 그 부조리와 병폐가 실질적으로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리고 보면 여러분들 그거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약자가 선한 사람은 아니다. 못 사는 사람 중에서 나쁜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물론 부자 중에도 못된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서 이거를 막 병폐라는 게 뭐 이분법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발생하는 분열이라는 게 어떤 좋은 일에 뭉치고 이런 부분들을 막는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조리나 병폐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따져봐야 되는데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핍박받는 존재니까 약자고 약자는 무조건 선하다 이런 관념이 개입을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주주운동을 해서 문제를 개선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뭐 어떤 제도 정비라든지 이런 게 어디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투자자들을 보호를 해야 되는지를 못 찾고 있는 겁니다. 그 포인트를. 실제 대기업에서 투자자 보호?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중소기업? 사실 우리 큰돈 잃는 거 다 중소형 주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에서의 어떤 그런 제도 개선,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나서가지고 하는 건데 뭐 또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뭐 재미없어서 이제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나중에 지금은 재밌어서 하는 건데 예, 그런 부분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짝짓기 매매는 제가 주말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마 최대한 늦게 주주총회 관련해서 공고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주총회 이 공고가 나오면 그러면 이제 권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 기간이 뭐 3주나 4주나 이렇게 되면 더 불리하니까 최소한으로 하지 않을까. 뭐 이건 제 생각입니다. 예. 아, 예, 뭐 요런 회사들 자산이 많고 하니까 좋은 회사들은 많습니다. 좋은 회사들은 많지만 최대 주주 지분율이 50%가 넘어가면 경영권을 위협받을 일이 없습니다. 예. 그렇다 보면 주가 관리를 안 하고 그러면 사실 뭐 주가 관리 안 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 이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서 요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특별히 기대를 할 부분이 없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AP 시스템은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댓글 확인 끝났고 예, AP 시스템 잊어먹기 전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반응이 오고 있고 이게 이제 디스플레이 업체 관련주인 것 같은데 예, 아몰레드 관련주 매물 신호 이런 걸 봤을 때 일단 매물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고 바닥에서 어느 정도 다지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관점으로 보시면 되냐면 바닥에서 충분히 누군가가 주식을 다 긁어간 상태다. 그 상태에서 올라가면 쉽습니다. 왜냐하면 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갑자기 무슨 재료가 터져서 단기간에 올라간다. 그럼 뭐 주식을 팔 사람들이 널려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오래가지 못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횡보 기간이 굉장히 길었다는 측면에서 이 종목은 나쁘지 않고 바닥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점증을 하고 있다. 이것도 좋은 신호입니다. 근데 단기 급등이니까 급등 패턴이니까 급등 패턴 안에 들어올 때까지 지켜보는 게 정석인데 그것보다는 또
요 이격이 크게 벌어진 부분에서 또 체크를 해봐야 되고, 이격을 한번 짚어보면 21선하고 15% 한 번 더 올라가서 파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이 자리를 한 번에 돌파를 할 가능성이 크지 않으니까 3만원대 중반에서 한번 끊어주고 그 다음에 추이를 보고 재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마트 쿠팡 상장 관련해서 이마트 이거 제가 글을 올려드렸는데, 쿠팡 상장 관련해서 다른 유통주들이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글을 올려드렸습니다. 쿠팡 상장으로 보는 유통주 해가지고 요런 종목들이 있는데, 쿠팡이 33조인데 이마트가 4.8조 원밖에 안 된다, 시가총액이. 롯데는 뭐 더 심한데, 롯데는 최대 주주가 50% 넘으니까 일단 여기서 우선순위가 밀리고, 홈플러스는 사모펀드가 인수를 할 때 좀 비싸게 샀고, 그리고 좀 밀리는 상태고 지금. 네이버는 쿠팡보다 더한 지배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쿠팡이 상장함으로써 네이버 주가가 설명이 어느 정도 되어버리는, 그리고 카카오도 모바일에서의 어떤 지배력을 가지고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한 만큼 또 쿠팡 상장으로 요게 설명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온라인 기반의 회사들이 고평가를 받는 사이에 실제로 온라인 기반의 이베이는 매년 이익을 내고 있고 매출 규모도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5조 원에 매각한다는 얘기가 있다. 이거 사실 이거 거품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거품이 만약에 유지가 된다면 결국은 키 맞추기로 얘네들이 올라가지 않겠냐. 현대백화점하고 이마트가 좀 올라가지 않겠나, 키를 맞추는, 균형을 맞추는 관점에서. 예, 그렇게 설명을 드린 글을 올려드렸는데, 어쨌든 이마트는 잘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쿠팡하고 이마트하고 두 개를 놓고 보면 이마트가 훨씬 낫다. 뭐 입장 바꿔서 너 쿠팡 가질래, 적자 나는 쿠팡 가질래, 돈 버는 이마트 가질래, 그러면 당연히 이마트입니다. 뭐 이건 누구한테 물어봐도 똑같은 답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다만 이제 쿠팡 상장으로 밸류에 대한 저평가 인식이 커져서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게 시장 반응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증명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다른 종목들, 제가 언급한 종목들, 롯데쇼핑 반응이 없습니다. 왜? 50% 넘으니까. 현대백화점 얘도 반응이 없고, 다른 유통주들 보면 이마트를 제외하면 아주 특별한 그런 반응은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마트가 그만큼 뭔가 다른 어떤 경쟁력과 매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예, 그게 어느 정도 시장에서 알아주고 주가로 반영이 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뭐 연속성 있는 흐름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영신금속 관련해서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요거 끝내고 저는 이전에 글 다 수정해가지고 좀 더 고생 좀 해보라고 이렇게 만들어줘야겠습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